커리어 코치도 커리어 고민을 합니다. 라는 책이 지난 12월에 나왔죠.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쓰다가 또 드디어 이제 저의 첫 독서를 또 리얼러닝에서 출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얼워크, 리얼러닝이라는 회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를 부르는 말이 있지만 코치님 하고 부를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해나도 저를 이렇게 남상은 코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코칭을 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특별히 제가 처음 코칭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청년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서 코칭을 했고 이 사람들이 좀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코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5권의 공저를 출간을 했었고 이 공저 안에는 코치로서의 저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고객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공저를 내다가 커리어 코치도 커리어 고민을 합니다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죠. 이 책에는 6가지 고민을 좀 담고 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을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자, 이 마지막 고민은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게 매번 북토크 때마다 이걸 퀴즈로 내요. 마지막 고민, 혹시 저의 마지막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책에도 제목을 쓰진 않았어요. 책에도 그냥 그리고 마지막 고민이라고만 썼는데, 지금 막 책을 찾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의 마지막 고민이 뭐였을까요? 와, 네. 정답이 나왔어요. 박유경 코치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네, 정확하진 않지만, 나를 다시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의 이 마지막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고민을 담았고, 이 6가지 고민을 하는 그 여정들을 또 이 책에 담아 봤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목차들로 책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 코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책의 한 첫 챕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35살쯤으로 기억해요. 하고 있던 일에서 더는 기쁨을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제 삶은 잠시 비상등을 켭니다. 이때 가장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어떤 사회의 요구에 따라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별로 저에 대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면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35년쯤을 산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됐고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기뻐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인생이 괜찮은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인생에 대해 묻는 순간, 그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런 순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순간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넘어진 순간, 걱정이 되는 순간, 혹은 불안한 순간,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 전환의 순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멈춤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저를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을 나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고민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그때 필요한 것, 이 잠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잠시 멈춤 표시잖아요. 이 잠시 멈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커리어 코칭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 어떤 길을 가든 각자가 아무튼 걷는 길들이 다 다른 길들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자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멈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멈추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죠. 어찌 됐건 그런 멈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커리어 코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커리어 코칭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리어 코칭이 뭘까요? 우리 요것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 볼까요?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커리어 코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이래저래 자신의 커리어를 걷고 계시죠. 커리어는 어떤 학자들은 커리어를 그냥 인생 라이프 자체가 커리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한센이라는 학자의 라이프 커리어 정의를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라이프가 다 커리어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커리어 코칭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감사해요. 우리 김효은 코치님. "누군가의 잠재 역량을 일깨워 성장을 돕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커리어 코칭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와 우리 권영애 선생님도 커리어에 관련된 가치관 또는 생각이나 걱정 등에 대해서 깊게 들어주고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 와 우리 권영애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두 단어를 딱 이야기하셨어요. 들어주고 보는 것. 네. 저도 사실은 커리어 코칭뿐만 아니라 모든 코칭은 다 듣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커리어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커리어 코칭을 뭐라고 알고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코치님이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 아닌가요? 저에게 맞는 길을 딱 찾아서 정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거잖아요. 혹은 커리어와 관련된 조언들을 저에게 해 주실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하죠.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떨어뜨리는 보석을 줍줍 해 드릴 거예요. 이야기 속에 있는 당신의 강점, 흥미, 가치관 등을 주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를 만난 이 청년 고객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코칭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코치님, 제가 제 강점을 쓸 때는 '이게 내 강점이 맞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꾸역꾸역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속에서 코치님이 발견해 주신 강점은 진짜 제 거 같았어요. 자신 있게 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코칭은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자기 걸 발견해 주는 것, 그거 발견하는 여정, 그것이 커리어 코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오후에 한 이제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커리어 코칭을 했었는데 그 청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춰서 이것저것 막 그냥 내용을 쓰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코칭을 마치고 나서 이 청년이 새롭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좀 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라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다음 코칭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코칭은 특별히 커리어 코칭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코칭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코칭은 목표가 있는 대화로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코칭을 시작하기 전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변화하고 싶은지 결정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화의 목표가 될 겁니다. 저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주로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질문은 당신의 목표에 대한 열망과 기대, 욕구, 가치 등을 탐색하는 질문일 거고요. 이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당신의 자신의 목표에 관한 마음과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저는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서 당신에게 돌려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행동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세팅할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우리 저랑 같이 코칭 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진로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아닌 건가?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아닌가? 조언을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닌가? 이렇게 살짝 고민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 한 번도 "저는 이거는 안 할래요."라고 얘기하고 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코칭을 합의하는 방법, 저만의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코칭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저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코칭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저희 디자이너가 이 부분을 읽고 "아 코치님 왜 이렇게 망설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책을 읽은 청년 한 명이 "코치님, 코칭 비용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우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이게 역시 사람의 마음이 그래 다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코치에 대한 것 다른 사람들이 다른 코치들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 특별히 코칭 비용 이런 것까지도 꼭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 한번 써 보지.' 하면서 썼던 내용이었는데 네 저의 첫 고객 첫 유료 고객에게 제가 받았던 비용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업에 코칭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뭐 2명 코칭하면 1 0 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코칭 비용 이야기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회당 1 시간에 3만 원을 받는 코치든 100만 원을 받는 코치든 망설이지 말고 3만 원 받는 코치는 '아 이게 뭐 이게 좀 탁월하지 않은 코치구나. 100만 원 받는 코치는 탁월한 코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만 원을 받는 코치든 또 비용이 비싼 코치든 망설이지 말고 코칭을 한번 받아 보시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만 원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그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코칭하러 가기 전에 만나러 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요. 똑같아요. 지금 많은 비용을 받든 그때 3만 원을 받을 때의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닿으려고 애썼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적은 비용을 받는 코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코칭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이 책장 한 켠에 코칭 기록지라고 해야 되나요? 코칭 노트라고 이야기하는 노트를 이렇게 좀 쌓아 두고 있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코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내용을 막 연습하면서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복기하는 거죠. '아 남상은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됐네. 아 이때 인정 칭찬을 못 했네.' 이러면서 저를 좀 스스로 셀프 피드백하는 용도로 코칭 기록지를 사용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수십 개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있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코칭 건수만큼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몇 시간 정도의 코칭을 몇 사람 정도의 사람을 만났구나. 코칭을 해 왔구나.' 이런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코칭을 기록하면 저에게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한 번 진로 코칭을 받았던 우리 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코치님 몇 년 전에 이걸로 코칭 받았던 누군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요. 몇 년도 그럼 또 코칭 기록지를 찾아서 더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코칭 기록지를 또 막 찾아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아 우리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구나. 그때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만날 때 '당신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더라고요. 우리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커리어 코칭에는요. 장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커리어 코칭은 장기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해 보니까 장기적인 관계가 맞더라고요. 3년 후에 다시 연락 오고 5년 후에 연락 오고 10년 후에 연락 오고 커리어를 전환할 때마다 다시 커리어 코칭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코칭 기록지, 이 코칭 노트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책의 한 켠에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을 주창한 크롬볼츠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 우연한 사건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의 커리어 과정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할 때는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가지고 오고 내가 그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내고 도전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진로 가운데 마치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나 우연이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고민 중에 강사로서의 고민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코칭에 진입하고 코치로서 살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이제 코치가 되고 코칭과 비슷한 커리어와 코칭에 대한 혹은 커리어와 관련된, 또 제 전공이 또 교육학이다 보니까 학습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기회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코치형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치로서도. 이 강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있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 해결이 필요한 어떤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강사인 나는 파트너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해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것을 강의에 좀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코칭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코칭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코칭할 때도, 아니 강의할 때도 답을 주지 않았겠죠.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제 강의의 언어를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말의 어미가요, 이런 어미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확신할 수 모든 사람에게 100%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인제 제 강의를 보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하셨어요. "아, 남코치 그렇게 자기가 코칭을 잘하는 건 좋은데 코칭식으로 매번 질문하는 강의를 해서 되겠니? 강의에선 답을 좀 명확하게 주는 게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이 "너 그렇게 강의해서 되겠어?"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죠. '잘하는 강의가 대체 뭘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뭘까? 코칭 철학이 오롯이 담긴 강의 적정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대신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해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주제로 내가 잘하는 강의라는 건 뭘까? 내가 이번 강의에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강의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학습자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코칭 철학이 담긴 이 강의의 적정 수준, 이 강의에서의 적정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를 매번 강의 때마다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 고민의 해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치가 되고 나서는 인제 아무래도 커리어 코칭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죠. 특별히 "커리어 코치도 커리어 고민을 합니다."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꿈이 꼭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한 청년,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를 잘 돕고 싶은 부모들, 또 자신의 삶 대신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 "잘 가고 있으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고객, "시작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도달 목표만 있고 수행 목표는 없는 사람들, 변화를 위한 버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그 버튼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에게 유망한 직업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싶고 또 현생과 화해하고 싶은 사람, 또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결국은 진짜 나를 찾고 싶은 사람들, 또 진짜 나를 알고 싶은 사람들, 진짜 나를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나를 듣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왔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찾고 알고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질문 개수를 제가 막 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질문 개수 나중에 이제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몇 개인가를 좀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79개, 79개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79개의 질문들이 있고, 지금 책을 읽고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는 고객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코칭께 다시 코칭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들을 따라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커리어 코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좋겠다. 남사한 코치 밥줄이 끊기는 얘기죠, 이거. 뭐 어찌 됐건 그래도 그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질문들인 것 같아요. 여러 79개의 질문들 중에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은 뭔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하나요? 아무리 물어도 답을 얻기 힘든 당신의 고민은 뭔가요? 그 고민 안에 숨은 당신의 기대와 열망, 욕구는 뭔가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변화무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트렌드를 읽느라 당신이 자신에 관해 놓친 건 뭔가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요? 자책하느라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나요? 잘하고 있지만 힘든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요즘 어떤 정체성을 띄우고 싶은가요? 당신의 삶이라는 밭이 소산물을 내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노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그냥 저에게 꽂힌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를 설레게 했던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질문은 뭘까?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는 우리 해나가 저를 소개할 때 봄길의 대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이 봄길이라는 사업장의 명칭? 이 생긴 유래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도 했고 다른 일 때문에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무 이름이나 그냥 막 대충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남사원 코칭 센터 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내 이름을 걸기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좋은 이름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좀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오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좀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새 고민했다고 제가 책을 썼는데 밤새까지는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저에게 이 시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읽어봤어? 이런 구절이 있어. 너 사업장 이름이 봄길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 이름이 봄길이 뭐야? 너무 이상한데?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봄길이라는 시의 첫 번째 연에 있는 구절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일이 제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일.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하루 종일 읊다가 이것으로 제 사업장에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유래를 들려드리면서 결국 이 책에서 저는 좀 잘 보라고 잘 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잘 보고 듣냐면 나 자신을, 나의 아이를, 나의 학생들을, 나의 자녀를, 내 옆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좀 잘 봐주라고, 잘 들어주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후기는 사실 여러 인터넷 서점에 있는 후기 리뷰 중에서 가장 '이 사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지?' 하는 후기였는데요. "연말이면 새해 트렌드를 예측해서 혹은 만들어서 파는 시장이 열린다. 위치를 선점한 판매자만 승리할 뿐 결국 누구도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건 나에 대한 관점과 생각. 학교는 물론 배운 적 없는 부모도 알려주지 못하는 정작 중요한 이야기. 아마도 코치는 중요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 좀 시각기도 하고 그런데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 리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트렌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트렌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순서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커리어 코치로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렌드 공부를 매년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싶은 것 같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들어주셔서.